보험 전문 류은희 기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할 만큼 영원한 비밀은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끝없이 펼쳐진 바다 한가운데서 벌어진 이번 사건의 비밀은 누가 알고 있을까요? 인도양만 알고 있던 진실? 오. 4,000톤 화물선 선장인 52세 남성 김 씨는 이 6명의 선원과 함께 인도양을 지나고 있는 길이었어요. 김 씨는 화물선에 시가 25억 원어치에 달하는 그 화물들을 싣고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바람이 좀 거세게 불더니 파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때 배가 심각하게 기울면서 컨테이너들이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배에서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살펴보니까 한쪽에 좀 심하게 균열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닷물이 배 안으로 점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선원들하고 선장은 이 피해를 최소화시켜 보려고 애써 보았지만은 다 소용이 없었어요. 그렇게 4,000톤의 화물선은 25억 원어치의 이 화물들을 싣고 그대로 바닷속으로 침몰을 해버렸는데요. 선장과 선원들은 가까스로 구명보트에 몸을 싣고 목숨은 건질 수 있었는데요. 근데 심각한 부상을 입어서 한국에 바로 귀국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며칠 뒤에 다시 한국에 돌아왔는데 해운사 대표가 이 침몰한 원인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 25억 원의 화물에 대해서도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쉽지 않은데. 네, 그 이유가 바로 이 해운사 대표는 선장과 선원들은 물론이고 이 화물들 그리고 이 선박에 대해서도 모두 보험에 들어놨기 때문이에요. 이 해운사 대표는 무려 30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에 이 해운사 대표가 보험 사기 혐의로 구속이 돼버려요. 선장하고 이 선원들까지도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근데 해운사 대표는 당당하게 증거를 가져오라면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해운사 대표 앞에 보험사가 증거로 내민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에는 바로 바닷속에 가라앉아버린 배가 촬영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영상 속을 살펴보니까 바닷속에 가라앉지 않고 이렇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탱크라는 게 있는데 이 탱크란 모든 탱크들에 인위적으로 구멍을 뚫어놓은 자국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화물선 침몰은 해운사 대표와 이 선장 그리고 선원들이 모두 벌인 자작극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미 인도양 한가운데 배는 침몰되어 있고 모든 증거도 바닷속에 가라앉았잖아요. 근데 보험사가 이거를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그러니까요. 보험사에서는 30억 원의 거액을 해운사 대표에게 내주고 나서도 너무도 찜찜함을 감출 수가 없어서 인도양으로 갔어요. 네, 인도양으로 가서 수색을 하기 위해서 무려 17명의 다이버를 투입을 했고 3개월의 이 수색 끝에 그 배를 찾아냈어요, 바닷속에서. 그리고 나서 인양업체를 선정을 해서 무려 5억 원의 돈을 들여서 컨테이너 박스부터 다 들여 올렸어요. 그리고 그 컨테이너 박스를 딱 열어봤는데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와, 뭐예요? 밑장빼기야? 네. 진짜 이건 완전 사기다. 그렇죠. 그래서 이 텅 빈 컨테이너 박스를 시작으로 이 보험사에서는 보험 사기다라는 확신을 했고 이때부터 이제 수사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는데요. 선박 보험 사기 전문만을 다루는 법무법인을 섭외를 했어요. 그리고 이 법무법인에서는 다시 또 증거들을 다 하나하나 찾아냈다고 합니다. 조사팀이 그렇게 인도양에 머문 기간만 무려 6개월에 달했고요. 다이버들한테 들어간 돈이며 이 변호사한테 들어간 돈까지 모두 더하면은 한 10억 원 정도는 들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뛰는 사기꾼 위에 이 나는 보험사의 활약으로 이 해운사 대표하고 선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이 선원들까지도 징역 1년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이들 모두 보험금 반환 처분도 내려지게 됩니다. 별의별 보험 사기 그 스토리를 많이 들었지만 스케일이 이번에는 굉장히 크네요. 어떻게 좀 이런 일을 애초에 계획을 한 걸까요? 이 해운사 대표하고 선장은 이번 보험 사기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처럼 이 항해 중에 선박을 일부러 고장낸 다음에 보험금을 좀 10억 원 정도 챙긴 일도 있고요. 그리고 항해 중에 일부러 선장실에다가 고의로 불을 질러서 30억 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이력도 있어요. 네, 보험사에서는 이 해운사 대표와 이 선장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두고 되게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머리가 길면 신동엽 밝히는 씨가 그 김정민 씨한테 200회라고 특별히 부담 느낄 필요 없다고 좀 말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저한테 오빠 해운사가 어디 있는 절이야? 뭐 이런 거를 거기까지 인도양까지 찾으러 가는 보험사도 그렇고 스케일이 이번에는 굉장히 너무 웃기잖아. 어떻게 보험사가?
이런 거는 날리니까. 그걸 하지 마. 너무 오빠 또 집중력이 또 흐트러지실까봐 제가 또 이렇게 해드린 거죠. 예. 그 보험 사기계에서 이 정도 큰 손이라면 이번 사건도 사전에 계획을 뭐 정말 제대로 세웠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침몰 사기에 사용된 배는 일단 40년 된 노후화된 배였어요. 더 이상의 운행도 힘들고 팔아도 정말 값어치가 없는 배였는데 이 40년 된 배를 좀 리모델링을 해서 10년밖에 안 된 배로 둔갑시킨 다음에 보험에 거액의 가입을 시켰던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대범할 수 있었던 거는 인도양이라는 바다 한가운데서 난 사고니까는 보험사가 조사를 나올 수 없다라는 점을 철저하게 악용을 한 거였죠. 사실 1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시간도 걸릴 거고. 근데 어떻게 그런 확신이 있어서 하게 됐을까요? 뭐 제보가 있었을까요? 네, 사고 당시 다 똑같은 부위를 다쳤었고 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했는데 막상 그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보니까 심하게 다치지도 않았어요. 경미한 부상이었어요. 근데 거액의 보험금을 탄핵했던 거고요. 또 무엇보다도 그날 날씨였어요. 그렇게 파도가 높았고 안 좋았다라면 다른 배들도 사고가 있었어야 됐는데 다른 배들은 다 멀쩡했거든요. 아니 근데 그 전에 저질렀던 사기 행각들이 있잖아요. 10억에 30억에 또 30억이니까. 그럼 그 전에 받았던 돈들도 다 반환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화물선 침몰이 밝혀지면서 그동안 물증이 없고 심증만 있었던 과거의 사건들도 다 진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해운사 대표에게는 100억 원 가량의 구상권이 청구가 됐어요. 예전 사건까지. 그래서 해운사 대표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모든 배가 다 보험사들의 압류가 됐습니다. 아, 망했네. 야, 근데 우리는 지금 팽목항에서 아직도 인양을 못 하고 있는데 그 인도양에서 그렇게 사고가 난 배를 그렇게 쉽게 인양을 할 수 있고 일단 배를 인양한 게 아니라 컨테이너만.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다이버들이 들어가서 이 선체를 수색할 수 있는 정도면 그렇게 수심이 깊지 않은 곳에서 침몰을 시키고 이제 한 거죠. 머물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으니까 그 정도 수심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체크를 다이버도 못 하죠. 배웠어요? 예? 스킨스쿠버도 배웠냐고요? 아, 저는 프로입니다. 그래요? 예. 자격증이 있어요. 네, 오래됐어요. 복싱하고. 나와라, 나와. 한번 싸우던지 그냥. 물에서 싸우면 박살나겠네. 자, 오늘도 뭐 알찬 보험 정보 말씀해 주시죠. 오늘은 비밀이 없는 날이니까요. 보험사가 절대로 먼저 말해주지 않는 보험료 할인 팁에 대해서 4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자동차 보험 많이 가입하시는데 그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분납으로 납입하는 것보다 일시납으로 납입하는 게 한 1.5%가량 더 저렴하고요. 6, 7세가량의 어린아이가 있거나 임산부 경우는 보험료가 최대 7에서 10%가량 할인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설계사나 전화로 가입하는 것보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가입을 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하고요. 또 실손보험의 경우 의료수급권자들 있잖아요. 뭐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경우는 5%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네,